다음 현장, 이 촉법 소년으로 풀려났던 10대 결국은 헤드라인부터 보시죠. 자, 마트털이 촉법 소년 풀어주니 뺑소니까지. 이번 소식은요 정말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해주는 사건인데, 제주도에서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중학생들 잡고 봤더니 얘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제주도로 가보시죠. 자, 지난 5일 새벽 제주도의 한 골목입니다. 갑자기 차가 저렇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박더니 앞 범퍼가 저렇게 깨진 상태로 또 지금은 도주를 하고 있죠. 자, 이렇게 신호 무시하고 막 저렇게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, 자, 다른 차량들과 또 충돌할 뻔한 저런 상황. 자, 저거 딱 보면 음주운전 같은데 말이죠. 근데 음주운전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운전 미숙이었던 거죠. 저 차를 운전한 게 10대 중학생입니다. 그러니까 경찰에 따르면요, A군과 B군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제주시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가지고, 그러니까 훔친 차로 저렇게 운전을 하다가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인데요. 사고를 목격한 행인이 이 절도 차량을 쫓으면서 이 상황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저 차량이 도난 차량. 그렇죠. 무슨 렌트한 것도 아니고. 네네. 자, 저 차량을 도둑 맞은 분 정말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. 잠깐 인터뷰 들어보시죠. 저희 집 앞에 주차장에 딱 정확히 제가 주차를 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얘기를 듣고 새벽에 내려가 보니까 차가 없어져가지고 저 무슨 장난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? 자,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거, 저 앞서 그 하얀색 차량을 절도한 친구들, 지난달에도 절도 행각으로 전국에 뉴스를 탔던 걔네들이라면서요. 그래서 보통 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. 저 중학생들 지난달 서귀포시에 이제 한 마트에서 뭐 담배와 현금을 훔쳐서 달아나가지고, 지금 그 장면이죠? 네, 지금 그 장면이 나오네요. 굉장히 대범하게 현금을 훔치는 모습인데, 9월부터 제주도에 전역을 돌면서 절도 행각을 벌였어요. 그때도 뉴스에 나왔던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. 자,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. 왜 저 아이들은 저런 절도 사건을 일으키고도 또 거리를 활보했던 것인가? 바로 촉법 소년이기 때문인데, 사실 지난달부터 저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서귀포 돌면서 도둑질을 반복했어요. 지금 자료 화면도 여러 개죠. 근데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분류돼서 처벌 없이 풀려났던 겁니다. 당시 마트의 절도 사고 역시 촉법 소년에 해당됐다 보니까 그냥 귀가 조치됐어요. 그리고 결국에는 이번에 차량 절도까지로 이제 더 커진 거죠. 자, 촉법 소년, 일단 말이 좀 어려운데요. 설명을 드리면 형벌, 이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,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처음은 봐준다 쳐도 이번에는 차량을 절도해서 저렇게 막 헤집고 다니는 거 너무 대형 사건인 것 같은데, 이번에는 좀 진짜 단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, 이거? 네, 그러니까 격리를 좀 하면 좋은데, 이게 보시면요, A군과 B군이 최근 생일이 지나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가 되면서 구속이 됐습니다. 근데 나머지 한 명은요, 만 14세 미만의 이제 촉법 소년에 해당돼서 이번에도 역시 구속을 면했는데, 이제 이 때문에 대부분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이 정도의 보호 처분이 내려진 상태죠. 그러니까 결국 다 구속된 게 아니라 또 저 생일이 지난 애들은 이렇게 됐고, 그렇죠. 아직 지나지 않은 한 명은 이번에도 저 차량 절도 저 질주를 해놓고도 이번에도 또 구속을 면하게 된 거네요. 정말 생일 그 며칠 차이로도 그러니까.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촉법 소년이라는 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사건 경찰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요,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사를 했는데 촉법 소년이라서 돌려보내야만 했다. 범행이 빈번하고 또 타인의 재산에다가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,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달 전에 이 대전에서 무면허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뺑소니로,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. 기억납니다. 아유. 네, 그러니까 저 사고가 있었는데 저 때도 그랬단 말이죠. 네, 지난 4월입니다. 운전자 A군 13살인데 친구들이랑 서울에서 또 렌터카를 훔쳤어요. 그리고 대전으로 가던 중에 경찰이랑 추격전을 벌인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거예요. 18살의 운전자를 들이받아서 결국엔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의 한 달 전인 이제 3월에 저 훔친 차로 주유소를 털다가 체포된 적이 있었어요.
근데 이때 경찰서에 올린 인증샷 지금 보이시죠? 네. 경찰서 제낄 준비 이렇게 써서 올렸는데 촉법 소년이라고 봐주지 말고 엄하게 처벌을 했으면 한 달 뒤에 저렇게 무고한 생명이 사망하지 않았을 거다. 이런 안타까움, 이런 예.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촉법 소년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잖아요. 그렇죠. 최수연 기자 혹시 그거 아세요?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국민청원 게시판 이 청원 답변 1호가 바로 이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달라.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막 때려가지고 막 SNS에 사진 올렸던 거 있잖아요. 기억납니다. 그것 네. 때문에 그랬는데 자 당시 답변 내용이 이랬습니다. 8월 19일부터 9월 중순인 현재까지 총 14,782건의 국민청원이 게시됐고 그중 가장 많은 청원자 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소년법 개정 청원입니다.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착오라고 생각합니다. 그 사안별로 다르고 또 당사자별로 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그 나이를 한 칸 또는 뭐 두 칸 낮추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. 그거는 이제 좀 착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저 때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저렇게 답변을 했네요. 자, 그러니까 일본도 말이죠. 예전부터 이 소년범들에 대한 사회 문제가 정말 컸어요. 제가 예전에 직접 책에서 읽은 실화인데 어떤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칼로 막 엄청나게 난자를 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. 자, 이 가해 학생은 소년원에 가죠. 하지만 그 피해자 가족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1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 피해자의 엄마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졸도를 합니다. 왜요? 그 TV 속에서 그 가해 학생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가해 학생이 이름을 바꾸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사가 TV에 나오는 거예요. 그 엄마가 졸도를 했어요. 정말 그래서 그런 막 책도 나왔었는데 진짜 끔찍하네요. 예. 이게 그러다 보니까 촉법 소년이라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면 이건 부모들에게 어떤 일종의 책임을 좀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말이죠.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이게 말이죠. 좀 속 시원한 답이 좀 안 나와요. 쉽지가 않아요. 정말 매번 사실 나오는 지적들인데 이게 정말 사실 올해 1월에 교육부에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좀 낮추겠다는 내용을 내기는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이 만 14세 미만이잖아요. 근데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또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연령 하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자, 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지금 이 CG는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를 못 하니까 저렇게 사고 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이렇게 촉법 소년 사건이 많은 거 아니냐? 이런 건데 의외로 아까 보신 CG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? 네네. 저걸 보면은 오히려 그런 건 아니다. 조금 설명을 그러네요. 해주실래요? 이제 저걸 보면 작년 3월 대비 올해 코로나가 이제 급격하게 확산됐던 3월 데이터를 비교를 한 건데 학생들 등교가 제한되면서 학교 폭력이 약 54% 정도 줄어들었죠. 근데 같은 기간 청소년 비행 신고가 20% 줄어든 점도 이제 특이할 만한 그런 이제 수치입니다. 그러니까 청소년 비행 행위가 보통 모여서 이루어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이렇게 모이는 환경이 잘 안 생겨서 만들어진 결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일단 두 번째 현장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